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의 신혜영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2020년도 화장품 시장과 또 2021년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순서는 2020년도 K뷰티 수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매월로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그다음에 현지에서 실제 조사를 하는 유통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1년도 화장품 시장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K뷰티 수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K뷰티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료 수급이라든지 제조 그리고 생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혹시라도 K뷰티가 큰 영향을 받고 이제 내년도나 다음 연도에 재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수출된 성과 부분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했던 걱정보다는 오히려 안도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로모니터에서 유로모니터에서 발표를 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 크기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빠르게 성장을 하고 2019년도에는 성장률을 1%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지금 수출을 쭉 보시면은 2015년부터 가파르게 수출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3.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만 비교를 해도 글로벌 성장률보다는 훨씬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0월 달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제 2020년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다른 이제 글로벌 하락률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집계된 실적은 10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집계를 합계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보다는 훨씬 덜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수출국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가 수출을 한 1월부터 10월 달까지 수출한 국가에 대한 1위부터 20위까지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1위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20위는 캄보디아로 저희가 집계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수출국은 총 6개 국가가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눈에 띄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이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개 국가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캄보디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6개 국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중국은 올해 기초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 활성 제품이라고 해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손 세정제가 들어가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발용 제품, 이제 기타 두발용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인체 세정용 제품,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메이크업 제품류가 수출이 많이 됐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점은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메이크업 제품들이 하락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제품류가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이제 기타 인체 세정용 기초 화장품을 기반으로 이제 기타 눈 화장용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캐나다는 이제 일본과 영국과 비슷하게 기타 인체 세정용 기초 화장품이 많이 수출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캄보디아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샴푸 수출이 주요 기업 품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한 국가들의 기업 품목들을 좀 보시면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잘하고 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을 기반으로 코로나 때 필요한 그런 수요가 증가했던 품목,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세척용 유기 계명 활성 제품이라든지 기타 인체 세정용 제품들을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수출 하락을 좀 방지하는,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타 두발용 제품이나 샴푸도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제품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한국 K뷰티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 달리 메이크업 제품류도 같이 수출이 상승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한 국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제 이슈로 언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자인 건데요. 예전에 이제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화장품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많이 해서 수출국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화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자면 올해는 중화권 수출,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을 더한 중화권 수출이 총 63.8%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61%, 작년 61%에서 올해 59.4%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 보고 저희가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중국과 홍콩을 굳이 나눠서 생각하자면 중국은 수출이 증가를 했고 홍콩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홍콩은 우회 수출이나 제3국 수출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중국, 홍콩, 또 일본, 미국, 그러니까 3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76.2%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이 3개국과 연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수출한 화장품 수출 품목이랑 그다음에 각 국가에 수출한 거를 월별로 나눠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화장품 연구원에서는 화장품을 정의하는 기준을 HS 코드 33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33개를 2018년도부터 2020년도 10월 집계 시점까지 월별로 얼마만큼씩 수출이 됐는지 차트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표기를 했었을 때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량을 상위 기준과 하위 기준으로 선으로 긋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수출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에서 지금 수출한 내용에서는 2019년도 대비 2020년 3월 그리고 2020년 9월에 수출량이 현저히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트는 중국 수출량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면은 중국은 2020년 3월, 2020년 9월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 글로벌 수출하고 똑같은 시점에 수출량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전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5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량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요거를 보고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0년 이제 1월은 작년 이제 최고 상위 기준보다는 낮게 수출이 되었지만 2월부터 수출량이 급증을 하면서 2020년 5월이랑 2020년 9월에 수출량이 가장 높게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차트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 하면은 수출량 같은 경우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계속 이제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수출량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양상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점에 특정하게 필요한 제품이 수급이 된 수요가 있어서 그걸 수급을 했다는 사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올해 이제 수출할 때 통관이라든지 뭐 이제 원료 수급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혔던 그런
보유됐던 수출을 한꺼번에 수출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특정 국가의 뭐 특정 제품이 갑자기 인기가 있다라고 이제 오해하시거나 판단하셔서 급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수출하는 국가가 3개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미국 화장품 수출입니다. 미국 화장품은 앞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차트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계속 미국 수출이 작년 이제까지는 이제 정체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나서 그다음에 2020년 4월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7월, 9월 이렇게 해서 수출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3개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 3개국의 시장 현황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쉽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국가에 많이 수출을 했느냐의 기준으로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품목을 많이 수출했느냐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한 품목을 1위부터 20위까지 나눠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제일 잘 많이 팔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 제품류가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 세정용 이제 기타, 그다음에 마스크팩, 뭐 메이크업용 제품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글로벌 저희가 이제 수출 글로벌에서 시장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유로모니터의 상산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헤어, 그다음에 메이크업 제품류 이런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본 이 저희 수출 품목을 보시면 기초 화장품류는 저희가 잘하는 품목이라서 수출이 계속 유지되면서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체 세정용 제품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제 높게 점유율이 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팩은 이제 작년에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마스크팩이 HS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 수출 품목이 증가한 거는 지금 기초 화장품, 피부 세척용 유기개명 활성 제품, 기타 두발류,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어린이용 제품류, 그 밖에 목욕용 제품류, 그다음에 네일 에나멜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거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수출 품목이 전체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수출 품목의 11위에서 20위까지는 3.2%만 차지하고 있어서 품목도 저희가 편중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 품목을 이제 수출 증감률 순서대로 또 오른쪽에는 점유율 순서대로 어느 국가에 많이 판매를 했고 그게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변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 수출 증감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네일 에나멜입니다. 하지만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증감률이 높다 하여도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향후에 이렇게 증감률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부 세척용 유기개명 활성 제품과 조제품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손세정제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증감률이 높은 거는 바로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두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3%, 아이섀도우 15.8% 이 순서대로 나가고요. 좀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일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3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는 DIY랑 홈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제품의 하나가 이제 헤어 DIY 제품이라든지 네일 DIY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네일 에나멜 제품도 같이 수출이 증가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증감률이,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품목에 구성되어 있는 국가들도 역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오히려 하락을 했지만 태국이나 필리핀 같이 동남아 제품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출 상위 품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품목들은 저희가 항상 수출을 할 때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순서인데요. 이제 기초화장품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46.4%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 작년보다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좀 보면 이제 국가에서는 홍콩은 오히려 21.3% 하락했지만 중국은 10.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출되는 국가에서 또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류 제품이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위인 일본 또한 수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중국의 점유율이 훨씬 높고 증가율도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용은 지금 일본, 그다음에 기타 기초 화장품은 이것도 일본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부 세척용 유기계명 활성 제품과 조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미국, 일본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이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품목별로 상승 품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로 이제 상위 품목을 좀 살펴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점은 이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세 개 국가, 미국, 중국, 일본을 위주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그러니까 점유가 많이 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 지금 이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또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이제 피해를 받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이 이제 잘 수출이 될 수 있는 품목,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잘 수출이 될 수 있는 품목대로 수출을 많이 하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품목들은 이제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라 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품목에 따라 그다음에 사이즈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피해 상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기업으로 나눠서 특정 품목이 얼마만큼 작년 대비 수출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 또한 2020년 10월까지 집계된 수출 실적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와 단순 비교를 하면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집계된 데이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보아야 되는 품목은 피부 세척 유기계명 활성 제품과 조제품, 손세정제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수출액은 증가한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는 12월 달까지 중소기업을 위주로 수출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업체 수가 작년에 1087개였지만 올해는 1259개로 증가를 했고요. 수출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아주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2019년 대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출액이 적은 편이고요. 대신 이제 연말까지 가면 이제 작년만큼은 수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타 두발용 제품인데요. 기타 두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출액은 작년 대비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아까 이제 손세정제가 들어가 있는 유기계명 활성 제품보다 개수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손세정제는 신규 기업이 많이 뛰어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다면 두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생산을 많이 감당을 하면서 수출을 늘렸다는 사실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 화장품 제품인데요.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기타 기업이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초 화장품은 대기업을 위주로 수출을 많이 증가를 시켰던 품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비슷하게 메이크업도 이제 대기업 위주로 수출액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기업은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고 동시에 안타깝지만 수출한 업체 수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기타 인체 세정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출이 증가된 6개 국가에서 상위로 기록되어 있는 품목인데요. 이것 또한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작년에 21개였지만 올해는 수출한 기업이 26개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수출한 기업의 개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샴푸인데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 달까지만 집계가 된 상황이고 또 이제 앞으로도 2개월간 집계가 누적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보다는 좀 적게 수출이 하락이 되거나 아니면 작년과 비슷하게 수출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품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어떤 국가에 한국 화장품이 많이 수출됐는지 또 어떤 품목 위주로 수출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중화권에 수출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을 기반으로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세 가지 시장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도 집중을 하시고 시장 현황을 보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갑자기 수출이 증가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 내에 K뷰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2020년도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뉴스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돌리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거를 월간 잡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국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 예측입니다. 1년 동안 비슷한 이제 전문가랑 이제 인터뷰, 그 다음에 현지 조사 이런 걸 해서요. 이제 현지 시장이 트렌드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통조사인데요. 유통조사는 현지의 인력을 직접 파견을 해서 현지의 이제 유통 채널마다 방문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가장 용이한 유통 채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본 슬라이드 밑에 표기되어 있는 링크 주소 올코스.biz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자료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왼쪽에 보시듯이 장기 트렌드, 중기 트렌드, 단기 트렌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트렌드가 여러모로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트렌드와 중기 트렌드는 코로나가 어떤 트렌드는 더 강화시키고 어떤 트렌드는 더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잘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소비, 제품, 마케팅, 유통, 코로나19로 나눠서 어떠한 주요 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3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케어나 셀프케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홈케어족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DIY, 셀프케어 뷰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그리고 무폐기물 소비 트렌드가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강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주의라든지 뭐 내추럴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현재 피부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이로운 친환경 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멕시코 화장품 시장에는 지금 무폐기물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전히 올해에도 K-뷰티가 이제 글로벌에서 인기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K-뷰티가 인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그런 튜토리얼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한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나 제품들이 연결돼서 화장품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케어, 셀프케어가 인기 있는 카자흐스탄,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셀프케어, 스킨케어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스크팩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스크팩에서도 시트메스 마스크가 있고 모델링 마스크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모델링 마스크팩이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마스크팩 제품 중에 다수가 인기를 얻는 것 중에 다수가 러시아와 한국 제품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브랜드로는 닥터자르트, 이켈, 에뛰드하우스, 더페스트샵 등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사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Y랑 셀프케어 뷰티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다르게 여기는 네일 케어, 헤어 염색 이런 것들로 더 DIY 케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출 통계에서 보셨듯이 네일 에나멜이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이 됐잖아요. 이런 현상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비 트렌드인 친환경 무폐기물 소비 트렌드입니다. 일본은 이제 기존에 라이프스타일을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트렌드들이 시장 내에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뭐 임식, 뭐 하우징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까지 확산이 되어 가면서 이제 천연, 클린 제품,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성분을 넣지 않은 제품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들을 대부분 마케팅을 할 때 예전에는 성분 위주로만 그냥 마케팅을 했다면 최근에는 일본에는 이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또 환경에 어떠한 가치가 전달되는지까지 얘기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마마 아쿠아 사봉이라는 브랜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특정 성분이 바다에 있는 산호초를 이제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마케팅 전면에 내세워서 그런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제 키엘이나 뭐 이런 제품들도 그린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겔랑, 뭐 멜비타 이런 데도 비슷하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무폐기물,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남미에서 유명한 화장품 기업인 이제 브랜드인 나투라가 그 앞에서 이제 선두를 지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기업인 소모스 티에라라는 이제 기업에서는 샴푸라든지 이런 거를 샴푸 바로 만들어서 애초에 포장재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원물 자체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포장을 없었을 때 제품이 오염된다든지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이제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 또 다르고 색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K-뷰티가 인기가 있는 게 세 번째 소비 트렌드로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봐도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상위를 많이 차지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K뷰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인기가 덜하다, 아니면은 K뷰티를 이용한 화장품 마케팅이 어렵다라고 인식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현지에서는 K뷰티 컨텐츠가 계속 바뀌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K뷰티 마케팅 또한 그에 따라서 변모를 하시다 보면 충분하게 이런 소비 트렌드를 이용한 마케팅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이제 여배우들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K뷰티가 인기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컬 브랜드가 바이스 코스메틱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이스 코스메틱은 방탄소년단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사례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소비 트렌드 말고 이제 제품 트렌드를 보시겠는데요. 제품 트렌드에는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로 인기를 이제 얻고 있는 이제 제품으로는 클린 뷰티 컨셉의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국가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클린 뷰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저희보다 더 오래 일찍 클린 뷰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유럽조차도 클린 뷰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럽 바이어와 얘기를 할 때에도 유럽 바이어가 항상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한국의 K뷰티는 클린 뷰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풀어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린 뷰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천연 화장품 브랜드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태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컬 화장품 소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로컬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볼 때 이 3가지 포인트를 보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뷰티 컨셉이 이제 제품들이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클린 뷰티가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뷰티 컨셉입니다. 그래서 큐 오가닉스, 뭐 클린 뷰티의 뭐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 뷰티라고 해서 클린 뷰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클린 뷰티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이제 폐기물을 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성 공정에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클린 뷰티 브랜드들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라이트 오가닉스부터 이렌스킨까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도 클린 뷰티 제품들이 있잖아요. 저희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클린 뷰티 브랜드들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마케팅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성분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마케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창업자가 누구인지부터 뭐 어떤 뷰티 컨셉을 따라가는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클린 뷰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 화장품 브랜드 증가인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워낙 이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이고 또 천연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린 뷰티라는 것보다는 천연 화장품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더 지금 태국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스파 산업이 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헤어케어까지 천연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태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지금 글로벌 기업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신생 브랜드 및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신생 기업 자체가 대부분 표방하고 있는 게 처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뭐 스킨어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리허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 천연 원료들을 이제 믹스 매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컨셉으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 트렌드가 이제 로컬 화장품 소비 증가인데요. 여러분도 잘 익히 아시다시피 중국과 같은 케이스만 해도 초창기 KBT가 진출을 많이 하고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지만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동시에 C뷰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국가에서도 인디 브랜드로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처녀 화장품 붐을 타고 로컬 화장품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브랜드 중에 리체라는 브랜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이제 리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처녀 화장품, 그러니까 클린 뷰티라고 보기에는 100% 클린 뷰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항목도 가끔 있지만 원물 자체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천연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커피 빈을 이용한 스크럽 제품이라고 하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는 시점부터 커피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고요. 스크럽도 커피 알갱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제형이나 제품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로컬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로컬 브랜드를 밀고 있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총리가 이제 보컬 포 로컬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어가서 이제 국내에 있는 화장품도 많이 소비하자라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는 저스트 허브라는 데에서는 이 캠페인을 이용해서 바로 본인들의 이제 캠페인 로고를 이용해서 이제 해시태그를 이용하고 이런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클렌저를 먼저 보시면요. 클렌저에서는 이제 성분을 강조한 클렌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식초, 그러니까 애플 비니거가 이제 디톡스의 개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클렌저에서도 이제 디톡스의 개념을 결합한 이제 사과식초를 성분을 넣은 페이스 워시가 인기 제품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염소젖을 이용한 이제 100% 비누, 그다음에 태국은 녹차꽃, 그다음에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밍 클렌저의 아크네, 이제 여드름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트 마스크가 줄을 잃었던 시장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들이 훨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팩이라든지 흡수시키는 마스크팩들이 거의 이제 인기를 얻었고요. 유일하게 이제 마스크 시트에서 훨씬 인기를 얻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성분 자체가 이제 디톡싱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해독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마스크 시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킨케어에서 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습이라든지 피부 장벽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성분에서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이 제일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판 제품인데요. 마케팅적인 포인트죠. 제품의 구성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포인트에서 한정판 제품들을 내놓은 브랜드에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섀도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써서 사람들 소비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보이는 눈이나 이런 쪽으로 메이크업을 더 많이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되는 시점에서는 메이크업 자체가 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보이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걸로 이제 됐고요. 특히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단품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이렇게 팔레트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믹스 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프루프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술에 발라도 금방 지워지고 또 마스크에 묻어나고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매트한 제형의 마스크에 묻지 않는 그런 립 제품을 찾거나 아니면 애초에 마스크 프루프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파우더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보다는 파우더로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리뷰하고 됐던 제품들에 대해서 훨씬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순이사의 에어쿠션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제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하지는 않지만 애플리케이터가 이제 버섯 모양으로 도장식으로 스탬프 형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거 찍을 때마다 그 패턴이 찍어 나오는 모습 때문에 이제 SNS에서 화제가 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봤을 때 이제 SNS에 얼마나 친화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품에 녹여내는 것이 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좀 마케팅을 보겠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익히 이제 정보를 얻고 계시겠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마케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쉽게 시도해보지 못하셨던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인권 신장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럭스, 베네피트가 이제 여성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걸 제작하고 있고요. 뭐 도브, 엘리도르, 그 다음에 뭐 인도의 로컬 브랜드인 뭐 슈가 코스메틱 이런 데에서 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그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팬 경제인데요. 이제 팬들이 이제 스타나 유명인들을 좋아하는 심리를 활용을 해서 그 심리를 타겟팅해서 제품이나 화장품을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카츠란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티로더 이런 데서 유명 모델들을 기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 그다음에 베트남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팬 경제를 이용한 마케팅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지화된 마케팅인데요. 이거는 글로벌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특정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앱 기반으로 하는 리뷰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현지화된 마케팅 방법으로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보시면 뭐 럭스가 이제 여성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투 더 스팟라이트라는 캠페인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랩 음악 시장 자체가 남성이 주로 이루고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들을 이제 이용해서 랩도 또한 이제 여성들도 할 수 있다. 하는 응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런 슬로건을 이용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슬로건 캠페인이 성공하게 된다면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한계선을 넘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터키랑 인도에서 이제 비슷하게 여성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특히 좀 주목할 기업은 슈가 코스메틱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지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여자의 살인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이제 기업의 코스메틱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드로서 이례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례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특정 이제 유명인과 제품을 매칭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팬경제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 인플루언서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굉장히 소통을 자주 하고 친밀하게 하고 진정성 높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플루언서에게 할인 쿠폰 링크를 전달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 마케팅 트렌드는 집중할 만한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는 좀 사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요. 리뷰나 아니면은 샘플을 직접 잡지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한번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요 사진들은 저희가 직접 올해 유통조사를 한 국가의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구매하기에 조금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들이 별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50% 할인한다는 이런 이제 표지판도 많이 붙어져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일본, 돈키호테랑 에코스메, 그 다음에 코스모라 플러스 이렇게 다 보셔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오프라인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이렇게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굉장히 열풍을 얻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유통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CIS 지역에서는 이제 뷰티 살롱이 유통 채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온라인 유통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적인 현상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데는 UAE랑 중국인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뭐 이마켓플레이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뷰티 전문몰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소셜 커머스 이런 데에서 계속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시도가 많이 늘면서 기존에 온라인 채널을 이제 채용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늘고 참여자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왕홍에게 좀 팔로 개척을 할 수 있는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걸 현장에서 풀어주고 매출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동남아로 확산되고 있어서 베트남에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또 CI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토탈 서비스 센터들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방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 다시 더 많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유통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변화된 국가들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4가지 이제 국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스트리밍이랑 옴니채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나 트러블 케어 제품이 지금 주목을 바르고 있고 편리성을 강조한 이제 마스크팩이 인기입니다. 그 굉장히 사지 못했던 그런 심리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복성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걸로 인해 저희 수출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랑 디지털 마케팅이 동시에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구독형 뷰티박스라든지 픽업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 색조 화장품들이 이제 인기를 늘어나고 있고요. 셀프 케어랑 터치레스 쇼핑 트렌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지금 이제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기존에 전자상거래를 많이 쓰던 연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자극성 화장품에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위조 화장품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프 스킨케어 수요가 늘면서 지금 집에 있을 때 미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백 케어 제품들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이 있죠. 그래서 로레알 파리가 디지털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을 아예 해버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유통 과정이 짧은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패키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고 있는 그런 제품들, 힐링이 강조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시장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장품 시장의 이슈는 저희 산업에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가장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성분부터 인증까지 그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제 성분과 패키징을 위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판매 방식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그동안 진출하지 않으셨던 기업들도 다시 한번 온라인 진출을 고려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대신 이제 어떤 채널을 진출할지 또 어떤 채널에서 성과를 얻어야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게 한 번에 한 제품을 올려놓고 그냥 둔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손이 가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쌓으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기존 제품을 어떻게 타겟팅하고 다시 마케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새로운 소비자 그룹을 정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당장 1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관리 감독 조례 이제 시행이 되고 또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이제 인증을 받으실 때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이제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을 금지하거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을 하는 거를 선호하게 하거나 이런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실 때도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하셔서 제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뷰티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디자인부터 그 다음에 제품 원료를 소싱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을 매뉴팩처링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리사이클 되는 것까지가 지속 가능한 뷰티의 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하는 지속 가능한 뷰티에서는 대부분 원료랑 그 다음에 패키징, 제조할 때를 얘기하는데요. 이걸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마케팅적으로 소구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부터 이제 재활용의 단계까지 총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객 여정 지도 측면에서 어떤 포인트를 차별화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클린 뷰티 지속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시장에 있는 톤 28이 있고요. 이 톤 28 사이트와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서 좀 클린 뷰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사 제품을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마켓 조사를 나가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클린 뷰티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클린 뷰티 존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얼마 전에 이렇게 리필 스테이션, 용기만 가져가면 거기에 제품을 리필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 말고도요. 다른 나라에서도 규모에 상관없이 리필 스테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온라인에 대해서 진출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왼쪽에 스태티스타의 그 데이터를 봐도 온라인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뷰티 앤 퍼스널 케어, 화장품 제품도 6% 성장률을 가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화됐고 고도화되면서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라든지 플랫폼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굉장히 구분을 잘 하시고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선정하시고 이용하셔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보시면 전자상거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품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식품 전자상거래만 해도 플랫폼이 뭐 개방형 플랫폼이 있고 그 특정 품목에 맞는 플랫폼이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의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보시고선 이제 유통 채널을 구성을 하셔서 진출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라인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래픽인데요.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채널에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중심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점유율, 그 다음에 소셜 이커머스에 대해서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플랫폼을 또 소셜 커머스를 믹스에 매치해서 이제 진출하시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것이 21년도에 저희가 대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한 소비자랑 인허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에는 기존의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았던 고객들이 억지로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서 구매한 경험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소비자들이 가치가 변화한 상황이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한 소비자들이 어떠한 특성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에이지 구분에서는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층도 새로운 소비자로 겨냥을 해서 액티브 시니어 코스메틱 제품이라든지 그런 겸용 제품들을 여러 개를 이제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에서 중심이 Z세대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이제 의견을 표력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Z세대를 굉장히 면밀하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EU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영국 내에 새로운 RP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화장품 금지 제한 성분, 포장재 여러 가지 인허가 성분이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원이 이제 다음 주 14일하고 21일 날 인허가 교육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웨비나고 무료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추가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2020년도 화장품 시장과 또 2021년도 우리 화장품 기업이 대면해야 되는 화장품 산업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